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드프로에서 부동산 세테크 강의를 맡고 있는 김윤석 교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아마 이 강좌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말 그대로 부동산 생초보자도 알기 쉬운 부동산 세금이라는 주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부동산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데 또 용기가 안 나서 이렇게 알아보시다가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도 좀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따라 붙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의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서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아마 그런 내용은 아실 겁니다. 다만 이 부동산 세금이라는 것이 좀 법률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 어려워하시고 좀 복잡해 하세요. 그래서 이번 강좌가 좀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하지만 뭐 우리가 생초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아주 생 기초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꼭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하실 때 알아둬야 될 그런 용어 또 지식이 다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실전 투자하실 때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좀 더 내가 뭐 부동산 세금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또 제가 이렇게 주제별로 찍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심화로 해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뵙지만 어떤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오프라인에서 뵙게 됐을 때는 뭐 저는 여러분을 모르지만 여러분도 저를 아시니까 반갑게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세금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빨라지실 것 같아서 꼭 알아둬야 될 세금의 용어부터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국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투자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네 가지 흐름이 있어요. 일단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을 한다는 게 뭘까요? 구입한다는 얘기죠. 풀어서 말씀드리면 구입하는 거죠. 뭐 땅을 사고, 뭐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면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이 있는데 말 그대로 취득이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구입한 부동산을 뭐 바로 이렇게 되팔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우리가 들고 있다가 팔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보유라는 말 씁니다. 보유라는 말, 뭐 소유라는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보유하면은 내는 세금이 바로 우리가 재산세 들어보셨나요? 재산세. 네, 재산세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에 좀 재산 여유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또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종합부동산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다가 우리가 이제 소유하다가 임대를 놓는 거죠. 임대. 그럼 임대를 놓게 되면은 무슨 세금을 낼까요? 뭐 상가를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월세로 돌려서 임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소득이 생기겠죠. 임대료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때 내는 세금을 임대소득세라고 얘기하죠. 임대소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 놓다가 이제 나중에 뭐 좀 시세가 올라가서 우리 시세라고 하잖아요. 시세가 오르면 이거 처분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처분하게 되죠. 그럼 처분하면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양도소득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땅이나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땅 팔았다, 뭐 집 팔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내야 될 세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내야 될 또 세금이 있어요. 그게 바로 VAT라는 말이 있습니다. VAT. 들어보셨어요? VAT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걸 뭐
좀 뭐 영어 이니셜인데요. 이거는 뭐 풀어서 얘기하면 Value Added Tax라고 해서 보통 VAT. 아마 이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가가치세.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다? 10%다. 아마 이 정도는 상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내야 될 세금들이 이런 세금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그럼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는 걸 뭐라고 할까요? 자, 살아계실 때 물려받을 수도 있고 돌아가실 때 물려받을 수 있는데 살아계실 때 물려받으면 이것을 우리는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물려받으면 이거를 우리는 상속세라고 하죠. 들어보셨나요? 네. 정말 뭐 많은 그런 세금들을 부담을 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세목을 이렇게 이제 주로 배울 것들이 이건데 이거는 기본을 이제 배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세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세라고 해요. 지방세. 그럼 지방세는 시군구청 같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납부를 하는 거예요. 시군구청에다 납부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요 뭐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세금들은 이거는 언제 내는 거냐? 이런 세금은 국세입니다. 국세예요. 이거는 국세라고 합니다. 국세. 국세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할 세무서. 네. 국세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납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라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국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이 세금은 이제 우리가 둘 다 납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국세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국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국가라고 하죠. 국가. 국가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세무서를 말합니다. 세무서가 부가 결정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많은 세금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예를 들었잖아요. 홍길동신 얼마 전 오피스텔 아시죠? 오피스텔을 구매해서 소유 임대하다가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세금을 내는 것인죠?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금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땅을 구입하시든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시든 경매로 뭐 오피스텔 낙찰을 받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 임대하다가 팔면 이런 세금들 내요. 그러면은 오피스텔을 구매했을 때는 취득을 한 거니까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계약을 하잖아요. 구매 계약을 하니까 계약서를 쓰겠죠. 그러면 계약서를 쓰는 거니까 우리가 인지를 붙였죠. 그렇죠? 인지. 그럼 이걸 이제 국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는 지방세도 내고,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는 국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끝으로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인 국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세무서에다 납부합니다. 그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세금들이 이게 구청 가서 내는 건지 세무서 가서 내는 건지 이 정도는 구분할 수가 있으셔야겠어요. 네. 아마 이제 여러분들 개 중에는 세금은 세무서에다만 내는 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무서에다 갖다 낼 것도 있고 구청에다 갖다 낼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요걸 잘 알아두시면 헛걸음하지 않으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용어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용어는 가산세라는 용어가 있어요. 가산세. 뭐 내용이 많습니다. 자, 가산세. 그러면 이런 세목들은 우리가 특징이 이렇게 있어요. 세금은 항상 세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아주 꼭 알아야 될 용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세금은 누가 낼 것인가? 세금은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했다, 아니면 뭐 투자해서 뭐 돈 임대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 벌었는지를 측정해보죠. 얼마 벌었는지, 그렇죠? 그런데 그 얼마 번 거를 다 100%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정 요일만큼만 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무 때나 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뭐뭐해, 언제까지 신고해주고 납부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고 납부 기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한은 의무예요. 의무는 지키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논리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누가 낼 것인가? 누가? 자, 그러면 그 누가를 뭐라고 하냐? 그 누가를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납세 의무자. 그 누가를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가 그 무엇, 요 무엇을 과세 대상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번 거다, 얼마 이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프로다 그러면 세율이 되겠죠, 세율. 네. 그럼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럼 요 기한이 되는데 요 기한을 지켜야 된다. 이걸 만약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뭐 이렇게 원리가 되어 있어요. 네. 자, 이런 식의 이제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한을 지켰는데 세금을 더 내라 이거죠. 이때까지 안 내면, 이때까지 납부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지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산세라는 것은 늘 지금 그러면 주로 언제까지 신고하라는 신고 세금은 뭐 취득세도 신고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세도 신고하도록 돼 있고 양도세도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상속증여세도 신고하도록 돼 있고 부가치세도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신고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 신고 납부를 이제 안 했을 때 이제 세금을 추가로 더 내는 건데, 그러면 요 신고 납부 기간을 잘 지켜서 가산세를 안 내는 것도 절세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잘못의 정도에 따라 만약에 무신고, 내가 모르고 내가 신고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납부할 세금의 20%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납부할 세금이 100만 원이면 얼마예요? 20만 원을 더 내라는 얘기고, 과소신고, 적게 신고했다는 거죠. 그러면 납부할 세금이 100만 원이면 10%니까 10만 원을 내라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정행위라는 것은 고의적인 탈세예요. 고의적인. 그렇죠? 요거는 이제 고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인 탈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고의적인 우리가 탈세를 했을 때는 무신고나 과소신고세는 우리가 40%까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늦게라도 수정을 하거나 고치거나 6개월 이내에 고치거나 했을 때는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까지는 20%, 1년 초과 2년은 10%까지 감면이 됩니다. 그다음에 납부 불성실은 이제 납부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 서식을 꾸며서 신고를 했는데 돈을 안 낸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요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0.03%, 0.03%면 얘는 만분의 3이 되겠죠. 만분의 3. 네, 만분의 3만큼 0.3%만큼을 부담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놨죠. 무역업을 하는 김사업 씨는 얼마 전 사뒀던 토지를 처분하였다. 그런데 해외 무역 박람회가 있어서 출장을 다녀오는 바람에 땅을 팔면은 내는 세금을, 아까 우리가 땅 팔고 뭐 집 팔고 하면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가? 자, 추가로 더 내는 것을 분명히 가산세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이렇게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라는 건 신고 의무, 납부 의무, 이런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산출한 세금에 가산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그런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안 하면 우리가 어떤 위반 사항이 뭐예요? 무신고죠, 무신고. 그렇죠? 무신고일 때는 20%. 그러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 역시 납부도 안 돼 있을 테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40%까지 올라가요. 얘는 무신고가 되든 과소가 되든 40% 간다는 거 조심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고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뭐 계약서를 가짜로 꾸며가지고 뭐 가격을 낮춰서 신고했다거나, 그렇죠? 이중장부를 작성했다거나, 아니면 증빙을 누락하거나 그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시죠? 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잘못하면 요새는 걸려요, 다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용어로 할까요? 세 번째는 가상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가상금. 자, 가상금은 뭐 굉장히 많이 써져 있는데, 가상금은 여러분 여기다가 뭐라 쓰냐면 체납된 세금의 연체이자다. 연체이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체이자. 밀린 이자를 내는 거다. 연체이자. 체납된 세금의 뭐예요? 연체이자다. 밀린 이자를 우리가 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 체납된 세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뭐뭐를 내야 될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세, 뭐 땅 사고 집 사면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럼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냐면 취득한 날로부터 출발해서 6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60일까지. 이때까지 하는 게 신고 납부 기한이에요.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뭐 내야 될 세금이 90만 원이고 가산세 10만 원이 가져간다면 요 90만 원과 10만 원이 붙어가지고 고지서가 발송이 돼요. 고지서가. 이거를 우리는 체납고지서라는 거예요. 체납. 세금이 밀렸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때가 4월 20일 날 내야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4월 20일 날 얼마 내면 돼요? 100만 원 내면 돼요. 100만 원 내면 되는데 이분이 4월 20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또 밀리는 거죠. 또 연체하는 거예요. 또 연체하는 거예요. 그럼 또 연체하면 그 연체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물어내는 거죠. 연체에 대한 이자를 물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연체에 대한 그 이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연체된 이자를 가산금 이자라고 합니다. 가산금 이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가산금 이자에는 우리가 일반 가산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가산금의 이자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가산금은 체납된 세금의 이자율이 3%가 붙고 중가산금은 체납된 세금의 1.2%씩 이자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경과된 월수로 계산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자 계산이 들어가요.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부담하기 싫으면 제때 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가산금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는 납기 경과후,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는 고지세액의 3%. 이게 기본이자예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 가산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납기를 단 하루만 어겨도 내야 되는 이자입니다. 근데 그 1개월이 근데 또 지났어요. 그럼 또 이자를 매겨요. 1개월이 지나면 또 이자를 매요. 추가로. 이자에 또 이자. 그래서 이걸 중가상금이랍니다. 이걸 중가상금. 대신 얘는 1.2%씩 이자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중가상금은 무한정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최대 납기 경과후 60개월까지 우리가 부과가 돼요. 60개월까지. 그 다음에 중가상금은 대신 얘는 금액 제한이 있어요. 아무 때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체납된 세금이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홍길동 씨는 상가 건물의 재산세가 100만 원을 체납하다가 해당 구청의 독촉을 못 이겨 10월 1일 날 미루어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라는 것은 우리가 땅이나 집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내는 기본 보유세를 재산세를 하고 아마 요 강의 듣는 분들 대부분 여러분들 아마 재산세를 내실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내는 걸 종합부동산세를 합니다. 자, 다들 뭐 투자 잘 하셔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면 좋겠죠. 그러면 자, 이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고지서가 납기가 있어요. 납부기한. 납기라는 것은 납부기한입니다. 납부기한. 이게 언제냐면 7월 31일까지예요. 7월 말. 근데 이분이 7월 말일 날 요 100만 원 다 내시면 되는데 이걸 또 연체한 거죠. 연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연체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물어내라. 이런 얘기예요. 연체이자. 그러면 그 연체이자가 10월 2일 날 우리가 납부를 합니다. 10월 2일 날. 요거 10월 2일 날. 그럼 요 기간 동안에 이자를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 이자는 일반 가산금은 100만 원 3%니까 3만 원 이자를 내는 거죠. 3만 원. 3만 원의 이자를 우리가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중가상금은 1개월이 지나면 요거는 1개월이 지나면 또 이자를 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1.2%씩 이자를 내라. 그러면 100만 원에 1.2%면 12,000원. 네, 12,000원의 이자를 내는 겁니다. 12,000원. 12,000원 내고 그 다음에 2개월이다. 자, 그러면 얘가 10월 2일이니까 왜 2개월이냐? 7월 말이니까 8월 말 지났죠? 8월 말 지났고 9월 말 지났죠? 9월 말 지났어요. 그러면 10월 말 지났나요? 10월 말 지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2개월만 지난 거죠. 1개월, 2개월만 지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12,000원에 2개월이니까 24,000원이에요. 24,000원의 이자를 물어낸다. 그러면 요 3만 원의 이자하고 24,000원 이자니까 토탈 다 합치면 54,000원 이자 되겠죠. 54,000원.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상가물의 전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 7월 말까지이고 10월 1일 납부했으므로 중과상 계산 시 2개월을 정한 것이다 라고 했죠. 왜 2개월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1개월, 2개월이 그러니까 경과된 월수이기 때문에 달수가 지나야지만이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1개월, 2개월. 하지만 10월 말은 안 지나기 때문에 얘는 2개월만 계산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이런 고지서에 이런 게 붙어 나면 이게 가상금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나중에 재산세 고지서 딱 그 고지서 내용을 보면은 그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 첫 시간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좀 다 이해는 안 가시더라도 이런 거구나. 세금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용어들 좀 알고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 강의를 좀 들으시면은요. 조금 더 여러분들 이야기가 좀 빨라지실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우리 부동산 생초보 관련 이 세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세금의 기초 실력도 다 닦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 남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진행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